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12월의 두 번째 날이자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전히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며 이제는 한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이 다가오며 날씨는 추워도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따뜻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어제 새벽 다시금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락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또한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이 온다면 투자자 관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나 단기 급락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하락으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황 속에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죠. 글래스노드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사진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 홀더들의 공급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이 지난 한 달간 약 15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량은 3월 이후에 축적한 수량의 5.8% 수준인데 최근 장기 홀더들이 팔지 않고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조금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래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매주 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장기 홀더들의 이제 매도 소식이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인도의 경우는 얼마 전 중국에 이어서 민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전면 금지를 내세워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며칠 전에는 인도의 재무장관이 나와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 인도 내부에서도 많은 찬반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은 인도의 IT 대기업인 인포시스의 회장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IT 대기업 인포시스의 회장, 암호화폐 금융포용 확대 기능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IT 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인포시스 회장 난단 닐레카니의 경우는 수요일 로이터 넥스트 컨퍼런스를 통해 암호화폐는 고려할 가치가 있으며 금융포용 확대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모든 법에 따라야 하고 자금 세탁의 백도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는 높은 수수료와 변동성으로 인해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평가를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금융포용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금융포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제3세계의 국가들이나 빈민층들의 경우는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인데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국가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상태이죠. 이러한 국민들에게 인프라의 부재 또한 국가 정부의 신뢰 하락과 비용 문제 등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것이 비트코인의 탄생,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엔 단순히 가치가 없는 그저 코인의 급등락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나는 투기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핀테크의 혁명, 금융의 혁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의 가장 기본 베이스인 화폐의 진화 과정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명목상 화폐들의 가치절하는 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공급되어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는 엘살바도르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중앙정부가 무너진 국가들에서 경제생활을 암호화폐로 사용하는 비중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죠. 이 시장의 내재 가치가 무엇이냐, 왜 투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발전에 투자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냥 대답을 피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이미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말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암호화폐는 투기이다라는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정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물어보기 때문인데요.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뒤에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될지, 또한 현재 경제적인 위기 속에 이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과 진행하지 않은 분들의 자산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지난 10월 선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난 이후로 이제는 단 한 가지가 남아있죠. 바로 현물 비트코인 ETF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미 SEC의 경우는 계속해서 현물 기반 ETF의 승인을 퇴짜를 내놓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승인이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오히려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에 ETF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NFT 중심의 ETF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언스 ETF, NFT 중심 ETF를 출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기반 디파이언스 ETF의 경우는 NFT 중심 ETF를 출시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펀드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코인베이스, 플레이보이 같은 발행자를 포함해 NFT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주로 구성된 비타 NFT 및 블록체인 셀렉트 인덱스 성과를 추종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수는 분기마다 리밸런싱 된다고 하네요. 확실히 현재 메타버스가 암호화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그 기반의 대체불가 토큰인 NF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ETF까지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NFT 하면 마치 가치 없어 보이는 그저 그림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메타버스 안 또 다른 가상세계와 결합이 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보일 것은 자명된 사실이죠.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대중들에게는 그저 온라인 게임, 가상현실 게임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3에서 5년 안에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NFT와 더불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신청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선물로 전환하며 승인이 나왔었던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자산운용사 바네크인데요. 아무래도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는데 일단 사진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바네크사의 경우는 SEC에게 새로운 이제 ETF를 신청하였습니다. 제목은 이제 바네크 디지털 SM 마이닝 ETF라고 써 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펀드가 MVIS라는 인덱스의 수익률을 추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MVIS의 경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주식을 기반으로 한 지수 상품인데, 현재 다양한 종류의 ETF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선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다양한 ETF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현물 비트코인 ETF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 운용기업인 그레이스케일의 경우 SEC에게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이며,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 또한 이와 같은 결의 서한을 보내놓았죠. 또한 지난 11월 달에는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해 SEC 측으로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SEC가 무조건적으로 이유도 없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ETF로의 전환 결과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12월 24일 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크리스마스에 SEC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지,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도 내년으로 또 다시 미뤄지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사토시 재판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부르며 고인이 된 데이브 클라이만과의 소송을 몇 년째 진행 중인 크레이그 라이트의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한화로 무려 78조 원이 걸린 소송으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이그 라이트의 경우는 본인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이 개발을 했다고 알려진 데이브 클라이만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지난 2013년 4월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데이브 클라이만의 유족이 동업자였던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비트코인 110만 개 하나 무려 77조 8천억 원 이상의 공동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주어야 하겠지만 본인이 단독으로 비트코인을 창시했다 주장하며 비트코인 백서 또한 본인이 혼자 썼다고 주장을 하면서 데이브 클라이만의 경우는 정리만 도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제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다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상태인데 라이트의 경우에는 몇몇 관련자들이 진짜 사토시가 맞다라고 검증을 하며 일부 기록이 맞다는 점을 인정했지만서도 이후 제기된 몇 가지 질문에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면서 사토시가 아니라는 쪽의 의견이 훨씬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도 트위터를 통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 더 이상 사기꾼 행세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상태인데요. 무튼 이러한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송의 배심원단들의 평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개의 비트코인 소송 배심원단이 평결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1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인 크레이그 라이트와 클레이만 유족들의 소송 배심원들이 그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소송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배심원들은 내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담당 판사인 베스 블룸 판사의 경우는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숙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만일 이제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미결정 심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민사 사건에서 미결정 심리로 선포가 된다면 원고는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원고 측인 클레이만 유족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라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의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았고 클레이만은 개발자가 아니었으며 기껏해야 비트코인 백서를 교정하는 정도에 멈췄다라고 주장하는 중이죠. 현재 이 소송이 정말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77조 원이 걸린 소송인 만큼 길어지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소송의 행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또한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비트코인을 창시한 나카모토 사토시가 맞는 것일까요? 현재 이제 사토시라고 의심받는 인물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 인물들이 사토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를 들어보면 모두 다 그럴싸한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타칭이 아닌 본인 스스로 사토시라고 말하는 인물이죠.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리플사의 제품 담당 총괄을 맡고 있는 크레이그 트위트라는 인물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상에 재미있는 내용을 올렸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레이그 트위트라는 인물의 트위터입니다. 트윗상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간단하게 이를 해석하자면 나는 리플의 이름을 즉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올린다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죠.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뜻이 이제 직선이라는 뜻인데 국제 송금을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그냥 뚫어버리겠다, 원활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름에 정이 든 것인지 리플이라는 이름이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의 트러스트 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한 것이다. 아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오늘은 또 스퀘어가 또 사명을 블로그로 바꾸면서 그냥 재미삼아 올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만에 리플사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전할 때 우울한 소식은 아니라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소송이 좀 어떻게 돼야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의 경우도 이제 리플사가 SEC 소송에 승소한다면 XRP가 주류로 이제 채택이 될 것이라 말한 만큼 앞으로 제발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2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어제 저녁만 해도 이제 다시 회복할 것만 같았던 시장의 상황이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은 이제 기분 좋게 생각하나 했더니 참 장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있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하락은 현재 이 하락에 대해서는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형태인 오미크론의 첫 감염이 확인되어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하락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닌 미국의 증시 또한 고점 대비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이죠. 빅스 지수 또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외에는 뚜렷하게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이죠. 새로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자체가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시 경제적인 위기, 실물 경제의 위기가 고조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다시금 국가들이 봉쇄를 하는 등 위협이 가속화되며 이로 인한 실물 경제의 하락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 또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치 저장의 수단을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유동성 자금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 대비 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하락이 정말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